지난해 주일 한국 대사로 부임하면서 BTN과 단독 대담으로 각오를 밝혔던 강창일 전 대사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BTN 뉴스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국 후 바쁜 일정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본에서 대사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환송회 때 일본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생활 어떠셨나요? 예, 제가 처음에 1년 반 전에 갈 때는 아주 쌀렁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차가운 바람이 확확 불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가는 날이 위안부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하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리다 공항에 내렸더니 일본 기자들이 저 뭐냐 운집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그런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죠. 거기서 이제 저는 본래 그 한일연맹 간사장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아까 그 환송회 때는 뭐 70여의 국회의원들 각당 대표들이 와서 이 축사를 할 정도로 많은 지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의 뜻을 우리는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원하고 있다.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을 했고 많이 이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돼서 8일로 올림픽 때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오기로 다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와서 그게 좀 아쉽고 섭섭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현 정부에게도 씨를 열심히 뿌려놓았으니 지금부터 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뒤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이제 뒤에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네, 1년 6개월간 대사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부임을 하신 건데요. 먼저 임기 중에 성과가 있다면 먼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그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거기서 이해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올림픽에 가는 것까지 되다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불발이 돼서 아쉽다. 지금부터는 좀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사로 계시는 동안 양국의 정상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또 그만큼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죠? 일본 언론에서도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정상화하겠다 강한 의지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도 다 이제 와서 만났고 일본 대사도 만나고 그랬죠. 이 당선인 시절에 분위기는 좋은데 빈수레가 시끄럽기만 하다고 그럴 위험이 있어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만 가지고는 정상화되기 어렵고 이제 하나둘씩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용을 채워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이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으로 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 정부에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도 또한 얘기하고 싶은데 역지사지적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돼줘야 된다.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보고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죠. 앉아서 얘기하는 속에서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일본 정부한테도 얘기하고 또 한국에서는 이 강제 동원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일본이 그것을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좀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100% 승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측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한국 측도 일본은 왜 저런가 여기서 무조건 일본 나쁘다고 얘기할 거 아니고 일본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자세 이런 식의 자세 속에서 조금씩 양보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지난해 나가사키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제막식에도 참석했는데요. 네네.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분위기 여전한데 혹시 해법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렇고요. 또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특히 우경화된 그 분들에 의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 선에서 강제동원 했죠. 그리고 또 강제 사역, 노동 현장에 강제 노동 당한 게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 곤란하죠. 그렇지만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좀 해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 강제 노동자 연행 동원된 자들에 대해서는 유령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유령비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유령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이제 나가사키에 갔었어요.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요. 원로 정치인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대선 이후에 진영 갈등은 물론 당 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국민 통합과 화쟁의 정치를 위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국회 정각회 재건하고 그리고 회장도 쭉 오랫동안 하면서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의도에 퍼졌으면 좋겠다. 늘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화쟁 원효대사 화쟁 사상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도. 양극단에 치우지 않고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랬고 우리 정각회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이 그냥 전부 다가 불교 진흥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참 잘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국회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그 화쟁이라든지 중도 사상을 가지고 묶어내가지고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런 생산적인 국회 만드는 것. 그렇지 못하니까 국회는 늘 국민으로부터 참 배척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국회에서 이 후배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라. 이렇게 중도가 뭔지, 화쟁이 뭔지, 다름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정치가 아니냐, 정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대사님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본래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정치판에 와서 한 20여 년 있게 됐는데 이제 지난번에 동국대학교 석자 교수하면서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본 문제 전문가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도 했고 대사도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치인들의 교류 여기에 그 가교 역할을 또 하고 싶고요. 또 우리 당내에서는 이제 후배들한테 참 부처님의 가르침 화쟁이라든지 중도 사상 이런 것도 많이 설파해야 되고 싸움하지 말아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해 나가면서 뭔가 찾아내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원로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